아르헨티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인구가 약 4,300만 명 되고 세계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스페인의 그 지배하에서도 유럽인들이 많이 와서 이민 와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정치 체제가 좀 불안해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좀 부패해지고 이러면서 이 나라가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은 칠레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불, 아직도 한 2만 불 정도의 국민소득은 된다고 그러는데요. 또 더구나 이곳은 그 로마 캐토릭 신자가 약 90%가 차지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려면은 로마 캐토릭 신자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약도 있고 어떤 백인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죠. 저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제 아르헨티나 수도로만 알고 갔는데요. 인구가 약 1,300만 명이니까 우리 서울보다 더 큰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탱고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탱고가 이곳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 은근히 부러워했던 그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부러워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와서 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프랑스 풍의 건물을 많이 지었고 또 프랑스인들이 많이 이민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각종 건축 양식이 전부 다 이렇게 정말 백화점처럼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남미의 파리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곳에서 가장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이 탱고의 모습이었거든요. 탱고가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그런 정말 매혹적인 그런 춤인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탱고를 간단히 한번 제가 촬영한 건데요. 탱고 춤 공연에서도 가장 이제 유명한 카를로스 카르텔 탱고 쇼에서 찍었던 장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그 남녀가 이 격렬한 몸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춤이 그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쪽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외로움을 이민자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남녀 간의 어떤 애정 어린 어떤 몸동작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로스 글레이시오 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칠레 쪽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이제 버금가는 어떤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왼쪽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얀 부분은 안데스 산맥에 지금 만년설이 지금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인데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이쪽은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고 오른쪽은 이제 로스 글레이시오 국립공원이 됩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빙하 호수들이 거대한 빙하 호수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둘러싸여 있죠. 아르헨티노 호수, 그다음에 비에드마 호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호수들입니다. 꼭 바다 같아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명소가 이 엘 칼라파테, 그다음에 엘 찰텐 두 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엘 칼라파테에서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 즉 남극이나 북극을 가지 않고도 인간이 발로 밟아서 빙하 위를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대단한 빙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이 엘 찰텐 북쪽으로 가면은 피츠로이라는 정말 그 유명한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가장 이 자연을 안데스 산맥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가장 그 유명한 곳이 바로 엘 칼라파테와 엘 찰텐이다. 특히 이제 엘 칼라파테는 칼라파테라는 그 베리 같은 우리 그 베리 같은 그러한 그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만든 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맛이 있고 아주 맛있는 잼인데요. 그래서 엘 칼라파테 도시도 아주 멋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 칼라파테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쪽 이제 그 로스 글레이셔 국립공원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이 빙하의 길이가 폭이 무려 5km입니다. 이게 지금 한쪽만 찍은 거거든요. 제가 이쪽 전망대에서 찍다 보니까 이 한쪽만 찍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2.5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반대쪽에 또 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10리가 넘는 빙하를 그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빙하 조각들이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빙하가 자라거든요. 하루에 3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이 산 깊숙한 계곡에서 여기까지가 강까지가 30km나 돼요. 30km라는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죠. 조금씩 밑으로.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게 녹아서 강에 와서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이 이렇게 빙하 유빙이 돼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가 있으면은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보려고 막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못 보고 왔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건 봤는데 뭐 왕창 이렇게 벽이 무너지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무려 또 60m나 되기 때문에 뭐 굉음이 난다고 그래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뭐 거의 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데 이 빙하를 꼭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빙하를 제가 이렇게 한쪽 면만 찍어 놓은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 기슭 뒤쪽으로 가면은 이 빙하 위를 걸어가는 하이킹하는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보시면은 이제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잡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빙하 위에 올라가는 거는 너무 춥고 그때가 기온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걸 하지 않고 이 빙하 밑으로 내려가는 크루즈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빙하 가까이 가서 빙하를 직접 감상하는 그런 크루즈 여행을 택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하시면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셔도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페리토 모레노 빙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엘찰텐이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그 엘찰텐이라는 곳은 이제 트레킹의 수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로스 그레시오 국립공원이 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엘칼라파테에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한 3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엘찰텐인데요. 이 호수, 비에드머 호수 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인구가 약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갔을 때 18년도에도 2,000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동네에 2,000명 인구가 오로지 이곳에 이제 트레킹을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곳으로 모두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뭐 충분히 먹고 살고도 수준도 높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찰텐이라는 말은 연기가 나는 산이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산 모양이 항상 이게 구름에 덮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름에 덮여 있는 모습이 연기가 나는 것 같은 산이다 해서 그 옛날 잉카인들이 부르던 말이 엘차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이제 이 피추로이 트레킹이라는 게 정말 유명하거든요. 아까 이제 칠레 쪽에서 하는 파타고니아 중에서 토레스 델 파인의 W 트레킹, 거기에 이제 쌍벽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쪽이 바로 이제 피추로이 트레킹인데요. 엘찰텐에서 이게 차로 한 30분 정도 가가지고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산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피추로이 영봉이 약 3,450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그 석회암 덩어리, 삐쭉 나와 있는 돌덩어리인데요. 그거를 전망대에서 보고 이 빙하 호수도 구경하고 다시 엘찰텐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하는데요. 이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약 한 20km 정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희한한 게 이런 청정 자연 지역에서 트레킹을 하게 되면요, 몸이 다시 재생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재생이란 말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이 초자연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에너지가 생겨요. 그 자연의 힘이란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느끼는 뭐 피톤치드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청정 자연이 나한테 주는 생기를 다시 돋게 만들어요.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그걸 제가 다녀와서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초자연 지역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트레킹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진짜 그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곳에 트레킹을 일주일 다녀오고 나서 무좀이 다 나왔어요. 거의 해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의사들도 그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몸의 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재생 작업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자연 속을 거닐고 트레킹 한다는 것은 단지 이 자연을 느끼는 것 이상의 정말 그 소득이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피츠로이 영봉의 전망대에 올라갈 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펼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이게 뭐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가 1월 달이었는데 거기에는 여름입니다. 우리가 가는 1월 달은 그쪽에 7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이다 보니까 이 빙하가 좀 녹아서 많지를 않았지만 이런 아직도 빙하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곳에 한 2,000m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뒷면으로 펼쳐지는 이 파타고니아의 전경.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연 외에는 없습니다. 그곳에 달랑 산장이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그 산장 정도만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런 자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피츠로이 영봉이 이제 3,400m나 되는 곳이고요. 이게 앞에 있는 이 이게 빙하 호수입니다. 그냥 물이 고인 게 아니고요. 이 빙하들이 녹아서 이런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피츠로이 트레킹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레킹을 하는 중간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이제 트레킹이 난이도가 있긴 있어요.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갈 때는 약간 가파른 곳도 있고 하지만 이 아래 그림처럼 이러한 정말 초자연의 숲속을 거니는 거 있다 보니까 뭐 전혀 힘들지 않아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가는 내내 이런 피츠로이 영봉을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이제 개울이 있고 이런 냇가에서는 또 앉아서 이제 도시락도 먹고 또 손발도 담그고 거기에서 또 시간을 좀 보내고 또 여유를 찾고 걷고 이러면은 하루 잡으면은 뭐 충분히 한 20km이지만 쉬었다 또 가고 하면은 이런 멋있는 광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남미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두 군데 토레스 델 파이네와 로스 클레이시 국립공원에 했던 트레킹 일주일간, 그쪽에서 4일간, 이쪽에서 3일간 이렇게 했거든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물론 뭐 이과수 폭포니 뭐 우유니 사막, 마추픽추도 대단하지만 이 자연 속에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그게 이제 저는 여행복이라고 풀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때 느끼는 감정과 이 행복함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달하는 걸 제가 소명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전달이 돼서 꼭 한번 그런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과수 폭포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한 번씩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죠. 폭포하면 이과수 폭포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전체 폭이 2.7km나 됩니다. 이게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전체 폭이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3배 이상이 되는 거죠. 폭도 그렇고 폭포의 숫자가 무려 27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쪽 폭포 하나, 캐나다 쪽 폭포 2개거든요. 이곳은 275개가 이 전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따라서 오른쪽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폭포의 80%를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은 단지 2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은 양쪽이 똑같이 몰려요. 왜 그럴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브라질 쪽에서 보는 폭포거든요. 즉 브라질은 자기네들이 20%만 가지고 있지만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브라질 쪽에서 봐야 아르헨티나 폭포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폭포는 실제 들어가서 폭포를 맞으면서 구경할 수 있는 산책길이 많아서, 그러니까 폭포를 직접 내가 맞으면서 구경하려면은 아르헨티나 쪽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경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면은 브라질 쪽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양쪽 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두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최소한 2일 아니면 3일을 잡으셔야 어느 정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패키지 가면 한나절 살짝 사진 찍고 떠나버리죠. 절대 그런 여행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두 곳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아르헨티나 쪽에 가면 직접 폭포수를 맞으면서 그 폭포 밑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 폭포를 보시겠는데요.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 폭포를 푸에르토 이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에르토 그 지역이 이제 이과수 지역인데요. 아르헨티나 쪽을 푸에르토 이과수 지역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이제 브라질 쪽은 포스두 이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에르토 이과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러분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악마의 목공이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수량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안개가 계속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또 무지개가 이렇게 펴죠. 이 수량 자체에 정말 겁이 나기도 하고, 위압감이 느껴가지고,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의 것이 이과수 폭포 중에서 아르헨티나 쪽이고요. 이거는 포스두 이과수, 즉 브라질 쪽에 이제 폭포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마치 저희들이 갔을 때 비가 그 전날 많이 와가지고 이런 흙탕물까지 섞인 역대 최대의 수량이 섞인 이과수 폭포를 저희 볼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앞쪽으로 전개된 건 전부 아르헨티나 쪽 폭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목책교를 놔가지고 이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폭포에서 나오는 모든 물안개를 다 흠뻑 젖게 됩니다. 뭐 우유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아예 그냥 뭐 가벼운 옷 입고 가서 흠뻑 젖고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아르헨티나 쪽이거든요. 브라질이 참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이제 이런 강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약 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55m거든요. 그보다 1.5m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모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규모죠. 그래서 여러분 이과수 폭포는 꼭 한 이틀 정도 잡으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재미입니다. 양쪽 폭포를 다 보시면 꼭 이걸 해보세요. 그 폭포 밑에 가서 폭포를 맞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이제 보트를 타고 한 20명 정도 살 수 있는 보트를 타고 직접 폭포 밑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갈 때는 막 히닥거리고 웃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네, 실제 폭포수를 맞는 순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속도도 엄청 빨라요. 아주 이게 속도가 빠른 보트가 아니면 여기가 이제 보이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 밑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저 높이가 80m예요. 폭포가 여기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 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직격탄은 맞지는 않는데 그 옆에서 내려온 것만 맞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카메라가 뭐고 뭐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뭐 물폭탄이 떨어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눈을 가리고 코를 이제 내밀면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물이 막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 직격탄을 맞지 않지만 그 옆에 이렇게 스치는 이 물보라만 맞아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한 서너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체험을 꼭 해보세요. 이 1차 가볍게 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또 들어갑니다. 이제 이걸 꼭 해보셔야 이과수 폭포의 그 찐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브라질 쪽에서 했던 것인데요.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똑같은 그 투어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든 폭포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가네요. 이 장면 다시 보니까 또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이건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맛을 봐야지 알지. 이거 영상만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가이드고 뭐고 선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뭐. 그래서 이게 보트가 여기에서 나오려면은 잘못하면 이 폭포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엔진이 큰 엔진이 두 개가 이렇게 뒤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아주 센 힘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저 손 번쩍번쩍 든 친구가 그 수상 스키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막 손들어 보이는데 이 친구도 아주 뭐 몽땅 젖어가지고 네 이제 또 들어가나요? 한 서너 번 들어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뭐 한 30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도로. 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